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민영 11월 12일 구구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 여성 혐오 발언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맞장구 쳤고요. 진짜 그렇죠. 이런 말까지 했죠.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 대변인 자격 없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온 말 먼저 한번 볼까요? 장애인이라 천운이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뒤졌다. 종교비하, 욕설, 다문화 혐오. 모든 종류의 혐오가 세트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민영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당의 대변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가 한 말입니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그리고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여러분, 국회에 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딱 3명, 1%입니다. 이 숫자를 두고 너무 많다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의도된 공격, 계산된 혐오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이런 사람이 당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이러한 혐오를 의리로 덮을 겁니까? 덮는 순간 당 전체가 공범이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박민영 즉시 사퇴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대변인 자격 없다. 방조는 동조입니다. 전 국민 다 보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사퇴하십시오. 수미사이다. 오늘은 박민영 혐오의 대변인입니까? 였습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으로 시작합니다. 이은혜 에디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혜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소식이 많은 만큼 같이 달려보고요. 네.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가 그 집단 항명 한 18명 검사장에 대한 전보 조치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거는 박재혁 수원지검장이었습니다. 네. 박 검사장은 18명 중 한 사람이고요. 최선임이라고 합니다.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뒤이어서 송강 광주지검장 역시 네. 사의하겠다고 밝혔고요.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 징계받게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의심부터 사실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대로 나가면은 사실 이름도 알려졌고 대형 로펌에 스카웃돼서 전관예우 변호사로 떼돈을 벌거나 때 되면 국민의힘 쪽에 기웃기웃하면서 정계 진출까지 좀 가능한 요게 보통의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표 보류하고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고 감찰받을 거 징계받을 거 제대로 받게 한 다음에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장동 항소폭이 검찰주의자들의 반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하는 게 법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 발령 시에 사실상 강등되는 거나 다름없어서 검사들이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건지 정성호 법무장관 어제 출근길에 카메라들을 만났는데요.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에이펙의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결국에 항소포기 성명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별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직 안정화가 좀 우선이다 이런 태도인데 구자연 대행도 뭐 별다른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구자연 대행이 부임 인사차 정성호 장관 만났는데요. 아마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 나눴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 대행은 정 장관과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고 법무부 청사 나왔는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피해 갔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 기한이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행의 대행 구대행 검찰개혁 과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것도 좀 믿기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정강까지 끌어안는다. 이건 또 뭡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들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대표 극우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를 가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유우파들이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범우파 정당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가령 뭐 고영주 대표가 계시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또는 뭐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잠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도 할 겁니다. 뭐 당연히 뭐 현금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위장 평화쇼든 뭐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 후보들을 음해하고 공격해서 뭐 어떤 리스크라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거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 우리 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런 뭐 항소 포기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것은 저는 체제 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명분이라면 그 대의 명분이라면 저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정강 황교안 그거 연대를 시사하는 게 국민의힘인데 뭐 그냥 이쯤 되면 국민의힘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알고 보면 장동혁이 엑스맨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엑스맨이라는 소문이 있긴 해요. 지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꾸 체제 전복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쟁이 아니라 내란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민주주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너무 국민 정서랑 동떨어져서 저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엑스맨이란 소리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살펴보면
보면요. 우리공화당 박근혜 탄핵 때 반대했던 친박계가 만든 당이죠.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랑 김문수 전 장관이 함께 만든 당입니다. 자유와 혁신은 내란선동 황교안의 당이고요. 이 당들의 공통점 모두 12.3 내란을 두둔하고 윤석열 탄핵에 적극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믿고 있는 당들입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이를 친윤극우 내란 세력 총연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결국에 황교안, 뭐 조원진, 그다음에 정강훈까지 그러니까 국어 연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좀 내년 지방선거 때 선거 치료를 받아야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때부터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전환길 나오는 유튜브 쫓아다니고 그때부터 극우연대 펼쳤고요. 그 기억하세요? 한동훈 어떻게 하면서 한동훈에 위해서 춤까지 췄던 1년 전에 네. 한동훈에 위해 춤췄던 그 사람이 그 바로 사람이 장동혁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때 돌아보면 윤석열 면회 가겠다라고도 공언을 했었고 사실 이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자체가 정치적 근본에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계획된 발언이고 효과가 있을 테니까 기다려보라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진심으로 내란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인 좀 이득을 꾀해보겠다라는 정말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계속 답보 상태인데 과연 통하게 될지 의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극우 연대에서 파장을 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극우 연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인물 정광훈까지 한다. 정광훈이 오늘 소환까지 사실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서울 서부지법 앞 난동 폭력 사태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오늘 소환합니다. 소환되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하네요.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또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고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서 전광훈 목사의 역할 그 시기에 연설만 봐도 가늠이 되는데요. 네. 과거 발언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서울 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 정광훈 목사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지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대놓고 이제 정강훈까지 연대한다는 거는 이쯤 되면 이제 내란의 연합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부정선거와 내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극우와의 연대를 천명한 거는 위헌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다라고 외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에서는요. 윤종호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스스로 아스팔트 극우와 한몸임을 인증한 발언이다. 체제전쟁을 부르짖는 장동혁표 극우의 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유튜버와 국민의힘 대변인의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다른 장애인 없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관련 내용 뭔가요? 너무 싫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같은 당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비하,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정말 모든 멘트가 다 너무 엉망이어서요. 입으로 옮길 수조차 없는 수준인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 거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극우들이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2번이나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은 장애인뿐만 아니 여성, 그다음에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비하 3종 세트를 다 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인 것이 천운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전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의식조차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앞서서 봤던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내란 극우 연대와 좀 연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당론을 어겼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게 김예지 의원이 탄핵 표결 때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즉 내란에 반대하고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반탄과 찬탄으로 나눠서 제거해버리고 당 밖으로는 내란 극우연대를 꾀하는 이런 흐름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결국은 윤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는 명징한 징표가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김혜지 의원이 여성이고 또 장애인이고 연령대도 낮고 하다 보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타겟팅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눈 불편한 거 빼고 기득권이다 해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패널 인증제로 뽑힌 대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따위 말을 했다는 게 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의 입이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이랍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 구구절절 당내 장애인 할당 문제, 비례대표 문제 지적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특히 피해의식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는 걸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거다. 이건 혐오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끄트머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와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장애인 혐오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걸 뭐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사람을 선임한 장동혁 대표는 엄중 경고로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질을 해야죠. 네. 결국은 내란의 힘, 혐오의 힘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참 씁쓸합니다. 아니 이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장동혁이 의리로 이거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딴 식으로 가면 이 방조 자체가 또 다른 이런 혐오, 전략입니다. 차별에 동조하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의 당론은 정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혐오가 당론이다. 네, 혐오가 당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어디까지 자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감 소식 가보죠. 한덕수 총리 재판 최상목이 증인 출석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최상목 전 총리가 증인 출석했는데요. 본인은 계엄 선포를 만류를 했는데 윤석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일단 최 전 부총리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던 상황에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에게도 반대 의사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 특검이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그랬더니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것이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거 봤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자기는 반대했고 한덕수가 반대하는 건 못 봤고 윤석열은 자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태도입니다. 네. 어제 증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총리께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류해 보라고 하셨던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 나 개헌 말렸다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상목의 증언은 정반대. 나 그런 거 본 적 없다. 드디어 죄수의 딜레마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 재밌는 같습니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흥미진진 둘 다 저러다가 둘이 같이 나락으로 네. 가는 네. 건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문건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줬다는 그 문건이고요. 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개헌 문건 원본이 어제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간 공개됐던 사본이랑 달리 형광펜으로 찍찍 여러 군데 강조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상목 전 총리 이 형광펜에 대해서는 받을 때부터 그어져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한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상목이 그동안 계속 나는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그걸 준 거는 누군지 모르고 쪽지 내용 보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전해줬다라고 증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된 CCTV를 보면 최 전 부총리 윤석열에게 A4 사이즈 크기의 문건을 받아서 읽고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간 해온 말이랑 영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도 어제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장 기억은 안 날 수 있는데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받을 때 3번 접혀 있다고 하지 않았냐. 혹시 그 진술이 바뀐 이유가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당시 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최상목 문건의 거짓 해명하려다가 본인이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이 꼬여서 자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바로 직격을 좀 날린 것 같이 네. 보입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상목 자기도 막상 CCTV랑 자기 생각이 달라서 당황했다. 라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당시 외환 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당시 상황보다는 밖의 상황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문건을 보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아마 집중을 안 했던 것 같다. 외환 시장이 10분에 10원씩 올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문건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답을 내놨는데 이게 머리 좋아서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장관까지 하시고 대행에 대행까지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물어봤잖아요. 당신 법대 나온 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내란범들 가운데는 기억력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S대 내란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알고 과의 보면 종특이었다. 종특이었나? 아무튼 지금 자기만 살려고 진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국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져야겠죠. 한덕수 재판 오는 26일 결심 공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을 분노하게 했던 그 지렁이 글자, 노상원 재판도 있었죠. 네, 역술인 노상원 씨 결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종결된 재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은 기존의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것으로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노 씨 민간인 신분인데 김용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전 기갑여단장의 이 장교들의 인사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 원, 6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군사 정보 받아서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수사단 틀을 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목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알선수재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특검은 어제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아마 유튜브 보시면 제목에 노상원 3년 구형 이것만 보시고 저도 네. 깜짝 놀라긴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댓글창에 이 특검 놈들 너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좀 소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내란 재판의 3년이 아니고요. 다른 별개의 재판이라는 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적죄로 기소를 이제 윤석열도 여인영 그다음에 김용현도 했는데 그 자체 사안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이 명시된 거 이건 또 뭐예요? 네, 지난해 12.3 내란 직전에 육군 최전방 부대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고 발사를 위해 조준해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2달 전부터 작전 계획 세웠고요.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하라. 라면서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 내용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MBC가 입수해서 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지난해 11월 17일과 28일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한창 내려오던 시기입니다. 그날 밤에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환 장관이 오물풍선을 격추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 2번 모두 합참의 만료로 이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김용현의 지시로 작년 9월에 북한 내 원점, 그러니까 그 풍선을 보내는 그 출발하는 지점, 북한에 있는 곳을 타격하라라는 작전도 좀 마련이 됐었는데 이거 역시 김용현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불바다가 예정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고사포 총격,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그때 전쟁 한번 날 뻔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인간들이네요. 맞습니다. 다행히 정말 합참에서 지시 이행 안 한 덕분에 이행이 안 된 건데요. 합참본부 이승호 작전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자기를 따로 불러서 또 같은 육사 후배라고 합니다. 네. 따로 불러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했다라고 특검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천만다행히로 11월 28일 아까 그 지시한 이후로 북에서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김용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의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소장에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네, 서울시 속시도 한번 볼 텐데 서울시를 불바다 만들어 놓고 다시 재개편하려는 게 그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목표였을까요? 뭔가 광화문 시장에 지금 우리가 종묘 문제도 있고 한강버스도 있는데 감사의정원 광화문 장관에 뭐 만들려고 했다 이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이 이른바 감사의 정원 본격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오세훈이 태극기 100m짜리 태극기 광화문에 세우겠다고 했다가 난리 나서 그만둔 적 있잖아요. 그 대신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정말 골 때립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를 지원했던 22개 나라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겠다는 의미로 의장대 사열에서 영감을 받은 받들어 총 모양의 구조물을 광화문 광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리고 또 겁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 상 옆에 네. 받들어 총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 예산도 730억 원을 드리겠다는 건데요. 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도 계시고 이순신 장관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상징 촛불의 광장이잖아요. 그쵸. 이런 곳에 외국 군대의 상징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네. 발상이죠. 노브레인이죠. 네, 노브레인입니다. 종묘에 이어서 광화문까지 망쳐먹으려고 하는 심산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요새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명박이나 과거 시자단처럼 뭔가 전시행정 상징물을 만들어서 본인의 집권을 또 하고 싶다는 그런 청계천하면 개인의 영달. 이명박처럼 그러니까 광화문 하면 한강버스도 지금 망해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봐요. 뭐라도 하나 계속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가 어제 또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네. 직접 현장을 찾아서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행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곧바로 발끈했겠죠. 네. 국민 의렴을 수렴하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독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만 김 총리가 문제 삼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김 총리가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오세훈은 김 총리 행보가 정치 공세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거 말로 전시 행정과 표몰이를 위한 이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누가 누구를 감히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게 김 총리도 백년지 대계
백년 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를 그냥 방관하는 것 자체가 총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총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뭐 서울시에서 본인들이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고 있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이거는 일부의 극우 세력들, 태극기 부대들 우선 저부터 서울시민인데 물어본 적 있나? 네, 저는 동의한 적 없거든요. 저도 동의한 적 없습니다. 네. 오세훈 씨, 전 동의하지 네,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 목소리만 청취해서 이런 일들 자꾸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일반 서울 시민들 절대 반대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뉴인사 리듬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